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애기 유모차 네. 유모차 접으실 수 있어요? 유모차는 그거는 제가 항변을 좀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은 말씀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 조건 다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아내분도 네. 똑같이 좀 적용해서 네. 반사라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저기 반사. 제가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환, 황진주 부부 입장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관이 저한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겠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양육권이랑 친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황진주님, 조승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캠프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캠프에 참여한 다음번에 마음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처음에 입수했을 때보다는 이혼 퍼센테이지는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 조승환님은 어떠셔요? 저는 처음 입소했을 때도 이혼 의사가 없었고요. 네, 지금도 이혼 의사는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있으니까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전병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거를 미리 말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거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유전병이 남편은 건강성에 발현이 없으니까 알기가 어려웠고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알지 못했다가 먼저 팩트고요. 두 번째 알았다 치더라도 이 정도의 유전병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그 유전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질환, 뭐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유전병 질환을 속이고 결혼했다고 하면 그럴 때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그 병력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질병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리인들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이나 네,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구나.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전문가분들이 딱 아니라고 딱 픽스를 지어준 거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 굴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부터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산 분할 아파트가 있고요,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초기 자금에서 을 시댁에서 도와줬고요. 인테리어 비용을 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재산별로 따로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를 뭐 그냥 또 그대로 그냥 가져가자. 그대로 가져가면 깔끔한데 이걸 가지고 공동재산이니까 뭐 결혼 생활이 뭐 1년도 안 됐다 그래서 각자 들고 온 거 각자 가져가자 이런 주장이라면 뭐 납득하겠습니다만 결혼 생활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에 혼수 채우고 뭐 결혼식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도 한 넘습니다. 혼수요? 네. 그 가전제품 가전제품하고. 그거는 뭐 그냥 가져가는 가전제품 가져가셔도 돼요. 다 가져가는 거죠. 이혼할 의사가 0%인데 왜 저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이 들고 온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는 혼수 가져오라고 하면 저희는 혼수는 감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는 뭐 아파트랑 현금 재산 있는 거 다 합해가지고 기여도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 네, 저희는 받으면은 좋을까요?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생활비 자체도 이제 남편이 안 줬을 때도 제가 부담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함께 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30%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생활이 좀 5년이라서 아주 긴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작긴 하네요. 기여도를 35% 정도. 그것까지는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중요한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권은 저희 남편분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당연히 하시니까 주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 건 맞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사실은 퇴근하고 나서 진짜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 반이면은 애들 저녁 먹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잘 때까지는 제가 다 케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와이프는 이제 육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는 연차라는 본인의 표현을 쓰면서 아기들 육아를 뭐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저랑 장모님이랑 사실 많이 보죠. 그러면 아빠가 양육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누가 아이를 돌볼 건데요? 저희 본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제가 뭐 회사 간 동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 제가 퇴근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제가 보기엔 그건 억지 같아요.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라는 억지인데 사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이의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낮 시간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양육자가 된다면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실 예정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중국과 졸업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번역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또 영업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의문인 게 네. 장모님이 네. 좀 봐주시고 이럴 때 집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할까요? 지금 추후에 이제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사교육까지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지만 그거 내가 네. 저기 네. 엊그저께도 내가 저기 우리 진주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거에 네. 이제 맞는 얘기를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씨 그걸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보면 뭐 중국인 범죄자 통역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성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내분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는 아내분의 의사는 어떨 것 같아요? 사법통역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 그런 중국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거 왜 사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 큰 능력을? 저도 많이 말해봤는데 그게 말해봤는데. 사법통역사가 그 범죄에 저지르신 분들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험하다. 범죄자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경찰이랑 같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저쪽에 경찰 쪽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저희가 양육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하기가. 그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저기 위험해서 안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절 결단코 없고요. 오케이. 한 적 있어요. 다시 엇갈리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찰서 조서를 받으러 갔을 때 기가 빨린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저는 그러니까 들었는데 가면은 이제 범죄 저지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뭐 기가 빨린다로 기가 규정할 빨려서 네. 힘들다는 네. 부정적인 기가 표현을 빨려서 하긴 무서워서 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 씨가 굉장히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걸 좋아하시고 오늘 또 조심해야 아주 되겠네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그다음에 되겠네, 제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되니까 네. 그건 지금 만약에 혼인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건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따놓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페이가 더 높습니다. 페이가 높아서 네. 그쪽으로 페이 더 높은 쪽으로 알아보려고 그랬구나. 네. 재판 쪽이 아무래도 경찰서는 페이가 적어서 시간당 검찰로 아예.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또 아니에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미리 따놨던 거고 그럼 이제는 이거는 아이들이 하셔야 16개월도 되니까. 17개월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나가거나 하시면 네. 지금은 그거는 재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검찰로 환경은 가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부모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아니에요. 그럼 용인에 살아요? 예? 아니 해외에 계십니다. 3개월 나가 계시다가 한 달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한 달 동안은 한국에 계시는 거고 지금 시아버지님이 출국을 하셨던 상태고 3개월 동안 뭐 여행을 다니지? 아니 아버지가 아프리카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양녀가. 한국에 계십니다. 양조가 어머니가 하셨고. 어머니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변을 드리자면은 시어머니한테 잠깐 아이를 맡겼을 때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2주 봤는데 일주일에 3kg씩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제가 양나래 변호사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양나래 변호사님 극한 직업 해가지고 막 그런 아내분들 모아놓은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진주도 저게 들어가겠구나.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왜 굳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지? 변호사님 고생 많으시구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애기 유모차. 네. 유모차 접으실 수 있어요? 아기가 지금 16개월인데 와이프가 유모차 접는 법도 모르고 피는 법도 모르고 이거 잘 안 당긴다. 이렇게 잘 안 당겨. 아니 왜냐면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잘 안 넘어갑니다. 유모차는 그거는 제가 항변을 좀 하고 아 또 하고 싶은데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거를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그 쌍둥이니까 원터치, 투터치겠죠. 그거를 네. 사실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제가 쓰는 전용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 유모차는 어려워요 그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열고 닫는 게 힘들었다 뿐이지 아예 유모차를 못한다. 이거는 카시트는? 카시트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애들이 그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다쳤었을 뿐이지 버클만 이렇게 툭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다쳐서 이게 안 다친다. 아니 저 와, 남편 나 이렇게 어때? 맞아요? 얘기했던 지금 거구나.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한여름에 나시티 입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갖고 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모차? 유모차 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한테 뭐 못 가고 아빠한테 간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이제 상징적인 걸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그럼 이제 두 분이 공동 양육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정도에서 이제 네. 양육권에 관해서 논의를 덮도록 하고 네. 네, 그 저희가 좀 장시간 재산 분할과 또 양육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떻게 진주 씨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혼하면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호되게 혼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객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다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미납금 이런 거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25년 새해부터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미납 통지서가 25년에 새로이 날라오면 네, 날라오면. 집 명의가 아내로 이전되기입니다.
고지서 하나 날라오면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날라오면? 그 다음부터 막 날라와도 돼요? 하나 날라오면? 근데 뭐 아시는지 후회는 모르겠지만 없으시겠네요 오늘. 고지서 쌓인 게 진짜 엄청납니다. 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명의 이전 쉽게 그전에? 얘기할 게 아니라 명의 이전하는데 돈 들잖아요. 명의전은 좀 네? 돈이 들고 왜냐면 두 분한테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거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걸로. 네. 그러면 과태료가 날라오면 그 날라온 날부터 일주일간 독방 육아하기 남편이. 하나에 일주일간 독방육아. 회사 나갈 때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회사까지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해서 오고 나서 아니 그럼 전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받아요, 주말이 받아. 껴있으니까. 일상입니다. 하더라고. 주말이 아니 주말에도 껴있으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뭘? 이미 일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추가? 밴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은 게 있는데 왜요? 쌍둥이 둘을 데리고 오로지 혼자서 브랜드를 가기. 오, 좋습니다. 저희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신경을 잘 못 쓴 것도 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고지서를 다 모아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이거 봐 이러면서 맨날 내미는 거예요. 이거 언급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많은 걸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취미 같은 게 취미신 좀 거죠. 있어서 그 봉투를 끼고 다니시는 거. 첫날에도 그 증거랑 이런 거를 각종 그거를 다 가져오셔 서류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저 증거하고 그래서 아마 상담 받으셨죠? 상담 받았을 때 그 솔루션으로 아내는 여직 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찢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밖에 나가서 불살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고지서를 남편 앞에서 찢어주세요. 집에 싹 찢어주세요. 찢어서 네네 하겠습니다.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 화로구이처럼 네. 그거를 좀 불살라 주세요. 찍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야 속이 시원합니다. 남편분 저기 속이 돈을 시원합니다. 다낸 겁니다. 다 낸 겁니다. 네네. 이제 더 이상은 고지서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이랬지 이렇게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증거용이었죠. 예. 근데 많기도 하네요. 진짜 시원했어요. 제가 진짜 몇 번 찢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만 정말 큰 싸움이 나가지고 못했거든요. 그 많은 거를 이제 한 번에 찢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시원했고 정말 다시는 그냥 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아야지라는 생각. 네. 좋습니다. 아유 고생 아, 잘하셨어요. 소리가 시원하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 더 없어요. 이게 답니까? 요구 조건이? 요구 조건이 뭐 처음에 31개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31 개요? 있는데 좀 많긴 했었는데 근데 뭐 다 줄인 이유는 뭐 핸드폰에 다 기재를 해놨었는데 일단 그거를 보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면 혹시 그러면 가지고 와도 돼? 어디를 가지고 핸드폰 안에 그 일단 뭐 뭔지 한번 좀 보게 좀 핸드폰 줘보세요. 네.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네. 거짓말 금지 이건데요. 타인이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자신의 생각에 덧붙여서 말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있어서 이간질 시키지 말 것, 어딜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야기할 것. 예를 들어서 출장을 거짓말하고 다녀옴. 1년 넘게 아이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것.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치료에 임할 것. 급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일부러 약 올리려고 받고 끊고 하지 말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금지. 아이들 병원 치료에 방문자로 있지 말고 적극 아이들의 병원 비밀 향후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 아이들 양육서를 좀 읽고 이과에 적극 참여해서 7번. 경제상 문제 발생했을 때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아빠한테 달라고 할게 라고 찾기.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8번, 29번, 30번 끝입니다. 저 요거 쭉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 조건 다 잘 들었고요. 네.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도록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내분도 네. 똑같이 좀 적용해서 네. 반사라고 저 얘기하고 저기 반사. 제가 이거 네. 들으면서 네. 느낀 것 중에 뭐 진주 씨가 네. 맞는 얘기 한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남편이면 네. 저런 식으로 조건을 만든다면 한 50개 만들 것 같아요. 진주 씨 것도. 진주 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나는 얼마나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고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네.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좀 네, 얘기해 남편 주시죠. 요구사항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섬유종 탓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뭐만 있으면 이 탓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시댁한테 요게 이제 신경 섬유종 시댁 숙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 아, 네. 제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먼저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욕을 해서 저도 거기 네, 같은 격분해서 그거라는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당연히 이제 네. 빠질 거고요. 근데 네.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 네. 기본적인 그 육아와 관련된 방법들은 좀 숙지해 달라. 그러니까 잘 아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알면 좋은데 네. 혹시 이제 유모차라든지 맞아요. 뭐 급할 때가 카시트라든지 이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 좀 미리미리 익숙하게 네. 그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주승환 씨? 해요. 예. 왜 그냥 끝나냐 했어요. 원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아이들 이유식 만드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식이 아니라 유아식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입고 있는 근데 그거 지금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 그 육아 지식을 했으니까 너는 알았으면-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네. 자 이분의 성향을 누구보다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분은 유모차도 못 열고 이거 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어. 아주 가만 안 둬. 뭐 이유식을 너 못 만들지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건 내가 좀 어떻게 배워볼게. 이게 아닌 사람이잖아요. 넌 이유식 만들어? 이걸로 가는 사람이니까. 좀 민망하긴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큰일이 아닌 거는 좀 넘기는 마음을 네. 좀 가져주세요. 네. 네, 제가 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 이제는 같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